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105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을 때 최근에 2021년도 더블탑이 나오면서 하락할 때와 비슷한 모습을 띠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돌았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와 변수들을 놓고 분석을 하면서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천선맵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화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싸움,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변동성을 보이다가 다시 105K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105K 라인 같은 경우는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은 변동성이 있었는데 왜 그 자리제라고 느낄 만큼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손바뀜이 2주 정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로는 106K부터 110K의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103K의 롱 포지션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물 포지션이 많이 퍼지게 된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105K에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 어딘가에 계속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선물 포지션이 많이 중첩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으로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국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게 지난주에 대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가 좋지 못하고 리세션 이런 이야기보다는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가장 첨예한 화두는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을 지배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 매크로로 보면은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지 여부,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 여부가 매크로 시장을 지배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에 의한 싸움, 또 트럼프와 관세 등등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정도, 그걸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주 동안 변동성을 보이지만 105K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금은 식어가고 있는 모멘텀이 조금 식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105K 위에서 놀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모멘텀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장의 심리 자체가 더블탑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워낙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고점을 경신한 뒤에 누르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숏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트코인에 음펀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정의 끝에 가까이 왔을 때 음펀비는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펀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오히려 올라가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서 정말 2021년도에 더블탑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할 일만 남았는 건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RSI를 봤을 때 진짜 크게 놓고 본 RSI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이게 하락을 하는 구간이 아니라 아직은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과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상승장이 이어졌었다.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상승장이 이어졌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아직은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더블탑 구간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매크로 지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매크로 지표와 유동성을 놓고 보게 되면 네거티브였다가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그 지점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블탑 구간이 아니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아까는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본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비즈니스 사이클이 죽어가고 있다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다. 시작이다.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아니라 시작을 하고 있는 로컬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중국에서 2025년도에 유동성을 많이 주입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동성을 주입을 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주식은 3개월 뒤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었고 이 주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더블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시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YOY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 있었던 이 버블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유동성의 절대량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YOY로도 점점점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고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하락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더블탑을 맞고 전체적인 대세 하락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 생각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는 월렛을 봤을 때 이 주소를 봤을 때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점점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근거가 있는 자료라는 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걸 가격적으로 치환을 해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7K를 유지한다고 하면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게 다음 페이지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고 다음 페이지 위로 올라가는 거는 114K를 넘었을 때 114K를 넘었을 때 비트코인이 그 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은 자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나 변수들 것들을 잘 못 믿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서클사가 IPO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은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고 이랬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클사가 IPO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서클사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발행 회사에 전체적인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더블탑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정도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이게 굴려가지고 알트코인을 고민하지 마시고 서클사를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으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 로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알트코인들도 오를 수 있는데 그냥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시점이 왔고요. 뭐 존 디튼이라고 리플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변호사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일 때 사는 것보다 106,000달러가 더 쉽다,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 25,000일 때는
국가, 기업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투자하지 않았고 그냥 스캠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10만 6천 달러일 때는 국가가 채택을 하고 있다.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은 확장이 되고 있고 이 안에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가나 기업들의 규제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포지티브한 변화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실장에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였던 분이 뭐 전에는 당연히 이제 기재부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었는데 해시드로 오셨다가 다시 정책실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있는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국 시장에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고 실제로 한국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자산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한국인들이 돈이 많으면 알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뜨거워지는 건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탑에 대해서 진짜 더블탑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뷰는 더블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동성 2주 동안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105K를 유지하고 있는 이 변동성이 끝날 시점이 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또 제 멤버십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